지금부터 밀링 기능사 탑의 도면을 가지고 황사 가공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파일에 열기가 있습니다. 파일에 열기에서 모델링한 도면을 불러보겠습니다. IGS 파일을 불러보시고요. 저는 이제 IGS 했는데 다른 분들은 CAD를 하신 분들은 DWG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한 파일을 불러오고 여기서 지금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블러와지는데 여기서 색깔이 지금 바탕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릿흐릿하니 안 보이시죠? 그래서 색깔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어플리트 올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트 올을 가지고 선들의 속성을 열어서 이 선들의 속성에 있는 컬러 부분에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플리트 올 누른 다음에 전체 드래그를 해서 저는 이 전체 속성을 볼 겁니다. 이 전체 속성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속성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컬러 부분에서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뷰를 보는 창이 있습니다. 탑에 보시면 뷰를 보는 창이고요. 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왼쪽 클릭을 해보시면 7가지의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등각도로 바꾸겠습니다. 등각도를 돌리게 되면 화면이 등각도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재 설정하겠습니다. 모재 설정 같은 경우는 재료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선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두께가 몇인지 몰라서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재료를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모재에 직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황 색깔로 아이콘이 있고요. 이 모재 직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동 모재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22가 됩니다. 자동 모재는 이제 69에 70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X, Y 최소, X, Y 최대. 이 말은 예를 들어서 69에 70인데 이쪽 70이 8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80이 돼야 된다고 하면 X축에다가 5를 주게 되면 이쪽이 5mm 살이 붙고요. 오른쪽도 5mm 살이 붙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기능사 수준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Z 최소가 중요합니다. 이 Z 최소는 이 형상에서 지금 라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죠. 최소가 마이너스니까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재료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도면에 22이기 때문에 제가 22로 쓴 겁니다. 22 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점을 찍는 이유는 드릴점도 찍어야 되고요. 드릴점도 있고 엔드밀 진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 찍고 이 원을 찍었는데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점 아이콘이 있고요. 이 점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XYZ 좌표 입력이라고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이 기능을 써서 굳이 원을 찍어서 원에 점을 찍어서 그 점을 다시 내리는 것보다는 좌표 입력을 써서 아래로 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XYZ 좌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X는 도면에 보시면
웬만한 원은 드릴 가공하는 면은 치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35에 35고요. 센터에 있고, Z는 저희가 10mm 아래로 내렸죠. 내린 이유는 엔드밀이 내경 진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Z 0을 쓰겠습니다. 원래 내경이 있는 도면이면 뭐 마이너스 10 같은 걸로 많이 쓰는데 지금 0을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빨간 색깔로 찍힌 게 보이고요. 이때 엔터를 치게 되면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 황사 가공할 때 체인, 이제 가공 경로를 걸을 때 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얘가 끊겨져 있어야 됩니다. 끊겨져 있어야 얘가 체인이 잡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분할이라고 하죠. 끊는 게 분할인데, 분할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에서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 L이 있고요. 눌러보시면 스토크 소재가 있습니다. 스토크가 이제 소재, 모재라는 얘기고요. Yes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노가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모재가 사라져 있죠. 모재가 사라진 거 확인하고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재가 켜 있으면 선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끄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소 분할을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모양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모양 아니고요. 여기 상박형 누르면 세 번째 트림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이 트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림 브레이크를 누르고요. 자, 먼저 분할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죠. 이 선을 기준을 잡고 나는 분할 선을 이 선을 잡겠다. 엔터 주시면 끊겨지는 게 확인되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도구, 나는 이게 분할 도구고 분할 선은 이 원이다. 그러면 두 개 체크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겨지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 하셨으면 다시 이 노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Yes로 바꾼 다음에 모재가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디자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공 모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공 모드가 있고요. 공고 모양이 가공 모드입니다. 여기서 가공 모드 누른 다음에 밀링이고요. 포스트는 보시면 저는 TMV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링이고요. 이 포스트 같은 경우는 G코드가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춰져 있는 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키 타입과 포스트를 하신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밀링, 포스트 맞으시면 확인 나가시고요. 여기서 이 창이 뜨면 이 창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삽입 후에 처음 실행을 시키면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캔슬 누르고요. 이 메시지는 다음부터 틀 때는 이제 안 나오겠죠.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홀 가공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홀 자동 가공이 있고요. 이 홀 자동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홀 자동 가공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점 선택이라고 나오죠. 이 점 선택. 그럼 당연히 이 점이 되고요. 이 점 찍고 엔터를 치게 되면 조건창이 나오겠습니다. 안전높이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홀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홀을 가공한 다음에 두 번째 홀로 이동하기 위해서 뜨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10mm 정도 줄 거고요. 가공 시작 높이는 당연히 저는 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공 방법에 센터 드릴이 깊이는 한 3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3mm 할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양수나 음수 상관이 없겠습니다. 3mm 좀 내리고요. 접근 속도는 F입니다. F고요. 다음에 회전 속도는 S입니다. 공구번호는 T고요. 그래서 뭐 접근 속도 피드 값이죠. 피드 값이 저는 100mm고요. S 회전 속도 1000. 번호 1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준이고요. 표준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직경은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3파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팩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저리 깎고 이 그림이 이게 아니고요. 먼저 진입을 합니다. 한번 한 팩을 강화한 다음에 다시 위에 올라와서 내려가고요. 다시 위에 올라와서 내려가고, 다시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한번 들어가는 양이 Q값, 자 절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Q값이고요. 이 Q값 같은 경우는 5mm 내려갔다가 다시 상면 Z10, 여기 안전높이 10, 그다음에 10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올라와서 다시 또 5mm 또 내려가고요. 다시 10까지 올라와서 5mm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절사계가 그 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칩 배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팩트리 학교에서 많이 쓰고요. 깊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드릴 각이 118도입니다. 그래서 요 끝날이랑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끝날이랑 여기서 드릴이 이제 이렇게 생크가 올라오겠죠. 8파이가 올라오겠죠. 8인데 요 부분까지의 깊이가 2.4로 나와 있습니다. 2.4니까 저는 플러스 3을 더합니다. 지금 22죠. 20인데 얘가 관통되려면 그냥 플러스 3만 해주면 총 27.4가 내려오겠죠. 더하기 2.4가 되니까 보통 학교에서 5mm 정도 내립니다. 5mm 정도 내리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3을 더했고요. 어차피 뒤에 2.4가 붙기 때문에 일부러 3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깊이 설정은 원래 소재 크기에 플러스 3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 같은 경우는 똑같죠. F, S, T가 되겠습니다. 얘는 파이고요. 얘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학교에 다 맞춰져 있고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드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엔드밀입니다. 엔드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재 때문에 얘가 또 하나로 보이죠? 선이 중복돼서 보입니다. 이걸 한 개로 보기 위해서 왼쪽에 레이어에 보면은 스톱 예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저는 더블 클릭을 해서 노로 바꾸겠습니다. 노로 바꾸면 지금 화면처럼 모재가 숨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삭 자동감이 있습니다. 이 황삭 자동감을 이용해서 엔드밀 가공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황삭 자동가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잡힙니다. 그래서 가공할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씩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다 됐고요. 얘까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얘도 저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가공이 이렇게 되겠죠. 쭉 와서 한 바퀴 돌고요. 또 돌고 여기도 한 바퀴 또 돌겠죠. 이 원을 돌고요. 그래서 어차피 깊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내경이 없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똑같기 때문에 체인을 한 번에 다 건 거고요. 이때 엔터 치고요. 가공 영역 선택 황삭에서는 모재 체크가 있기 때문에 엔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터 넘어가면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하향 누를 거고요. 모두 연습할 거고요. 상하향은 지그재그를 말합니다. 지그재그 가공 방법이고요. 하향을 쓰면 한 방향이죠. 왼쪽이고요. 코드는 G4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은 얘는 한 방향 오른쪽이 되겠죠. 얘는 G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구 직경 퍼센트는 X, Y 절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입. 그리고 퍼센트죠. 공구가 지금 저희는 10파이 쓸 겁니다. 10파이에 50%면 5mm씩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모재 선택은 지금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운더리 가공할 영역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경할 때는 체크를 하시고요. 내경할 때는 체크를 풀면 됩니다.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외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탭에서는 이것도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X, Y에 대한 F값이고요. Z에 대한 F값 S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맞고요. 요게 맞고 회전 속도 이렇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깊이 설정 안전 깊이 저는 10 쓸 거고요. 가공 깊이가 5mm 나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구 깊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아래에 보시면 모재 선택 나옵니다. 모재는 나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다보면 끊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픈 프로파일이라고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레이어에서 반대로 젊은이 매트리 지오메트리 이거는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을 꺼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꺼주고 다시 스톡 소재를 더블 클릭해서 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당연히 소재만 나오겠죠. 그래서 모재만 나오니까 당연히 모재를 한 번씩 클릭해서 이 4개의 선을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오메트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모델을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킨스 창이 있습니다. 시킨스에 오시면 이제 가공 공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번 황삭 가공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이 플러스로 인해서 2.6 황삭을 들어가겠습니다. 2.6 황삭 들어가서 보시면 접근 방법에 X, Y 모재 진입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1로 되어 있는데 1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공하기 때문에 저는 7mm 정도 바깥에서 띄어서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7 쓴 거고요. 이건 10만 10 이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툴패스가 조금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시뮬레이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공 시뮬레이션 눌러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가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양이 제대로 나왔다고 하시면 NC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NC라는 아이콘
클릭을 해서 데이터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C 데이터 이름 찾아보기가 있고요. 여기서 대문자 5 쓰고요. 숫자 4자리를 원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자동가공 이름을 체크 풀어주세요. 꼭 풀어주시고요. 자동가공 이름 체크 풀고 확인,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